지난번에 곤꾀를 우리가 들어갔어요. 곤꾀. 곤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뭐죠? 경과 의.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경, 의. 경은 우리 마음가짐의 문제고, 의는 현실적 구체적인 일 처리 문제예요. 이 경과 의. 요 의가 있다는 데서 유학의 특성이 있어요. 불교나 노장에서는 의 강조 안 해요. 경은 강조될 수 있어요. 경. 그러니까 무심의 경지. 연연하지 않는 거. 집착하지 않는 경지. 이거를 지향하는 게 불교죠. 그래서 해탈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삼는데, 유학은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수양하고 나면은 그 경지와 그 마음가짐이 나와요. 그 마음가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일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이거 틀리죠. 깨닫는 데 초점 있는 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 갖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수준에서 응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의야. 의. 그러니까 의가 중요해요. 그 상황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일 처리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최고로 잘하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늘 의만 이 선비들은 강조하죠. 의의 근거에서. 근데 의를 구현하려면 늘 가치 갈등을 일으키는 게 뭐라 했어요? 이 문제가 돼도 된다. 이 물질, 경제, 욕심 이제 심화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알, 경의 협지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항상 경과 의는 협지해야 돼. 요 협지가 좋아요. 협지가 뭔지 아세요? 여기 끼고 있는 걸 협지라고 그래. 양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거. 양 날개처럼 달아있는 거죠. 달려있는 거. 뛸래야 뛰면 안 돼. 뛸 수 없는 거. 그걸 협지라고 그래. 낄 협자거든. 협지. 끼고 있는 거니까 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갖고 있는 걸 지자를 잘 좋죠. 지는 이게 뭐예요? 지참하고 있다. 지경 그러죠. 경하고 지경이 틀려요. 지경이라면 뭐예요? 요 협지의 지자 있잖아요. 협지의 지자. 늘 경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경하는 게 아니야. 늘 경의 마음으로. 경은 무심의 마음이 아니거든. 지금 이 하는 일에 무심의 경지로서 임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전이라는 거죠. 자, 경이 협지면 직상달 천덕이 자차라. 직상달 천덕. 곧바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상달. 최고 경지로 올라간 게 상달이에요. 천덕에 상달대. 천덕에. 이게 최고 경지예요. 인간의 최고 경지는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경지거든. 근데 여기 천덕이라고 그랬네.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인덕이에요. 사람의 덕, 명덕, 명명덕 그러잖아요. 이 명덕은 누가 준 거냐면 하늘이 준 거예요. 그 덕목이 뭐냐면 인의예지 신이라는 오상지덕이지. 이 5가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덕이 오상지덕인데, 이 덕이 완전 구현되면 그건 하늘이 준 의미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걸 천덕이라고 그래. 성덕, 천덕. 상달, 하악이 상달이라. 유학도 최고 경지를 지향하는데 최고 경지는 뭐예요? 인간의 집착을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하는 거야. 연연하지 않는 거야. 그게 이제 논어에서 뭐예요? 정점이라는 사람이 그 각자 뜻을 얘기하려니까 모춘에 그 얘기 나왔죠? 늦은 봄이 되면은 그 시동들 데리고 기슭가에 목욕하고 기우제 지내고 돌아올 때 노래 부르면서 돌아온다고 하는 그야말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 그게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에 집착해서 돈 벌고 명예 따는데 목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걸 정점이 얘기했거든. 정점이 이렇게 얘기한 건 고상하긴 한데 이제 그걸 갖고 그 현실에서 살아야지 이제. 그것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은 좋아요. 그게 하하기 상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서 공자가 하하기 상달. 어디에? 지금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하기야. 하하.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집착하는 게 아니거든.
빠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거 매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 물론 초기에 낮은 단계이고 처음이고 어릴 때에는 집착하지요. 그것도 필요하지. 그렇지만 자꾸 수양하고 살다 보니까 집착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 하악을 통해서 상달에 오른 거예요. 상달에 올랐다고 해갖고 또 이 현실의 문제 무시하고 난 그 관계도 없고 의미 없다고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저 회제이언적이 망제만기당에게 비판한 내용이 돼요. 망제만기당이라는 사람하고 태극논변을 하거든. 유학자인데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최고 경지에 무국이 태극이라는 걸 이제 체득해 놓고 보니까 세상에 연연할 게 없다고 자처하고서 무시하고 이러는 편지가 오고 하는 걸 보고 그거는 유학의 본질가 아닙니다. 유학의 본질은 그 해탈, 그러니까 뭐랄까 집착 없이 뛰어넘는 그 경지를 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순간에서 의미를 창출하고 구현하는 거지 떠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해. 그게 27살 때죠. 대단하죠. 젊은 나이인데 벌써 핵심을 유학의 본질을 안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와 도교를 뛰어넘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유교는 불교와 도가의 경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있으면서 무의의 경지에서 초탈의 경지에서 이 순간에 최대한 의미 부여를 해서 구현시키는 거예요. 구현시킨다 그럴 때 이제 업적이 나오고 인문이 구현되는 거지. 인문정신.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이업지면 경이업지가 바로 방법론이라 이거예요. 경이업지만 되면은 바로 뭐가 돼버려요? 상달천덕이 돼. 하악상달이었는데 상달까지 돼. 그걸 우리는 천인합일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상달천덕이 자차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걸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경과 의 이걸 놓치지 말고 사시면은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네. 문협지지의한데. 그 협지라는 뜻이 뭔 뜻입니까? 얼핏 보면 글자가 뭔 뜻인지 좀 애매하거든. 그냥 조중에 여기에는 건지 뭐 이러니까. 주자왈 최하득 차양자호라. 이게 가장 좋다. 최호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뭐 앞에 가운데 또 집어넣어갖고 골치 아프게 또 도치시키고 내용을 강조해서 집어넣는 바람에 의미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어. 하득이라는 건 내려놓는 걸 하득이라고 그래요. 내려서 얻었다. 뭐를? 차양자. 이 두 개 글자를 내려놓은 게 최고 좋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제 하득차양자. 요게 바로 이 하득차양자가 무슨 양자야? 협지라는 용어 쓴 게 최고 적절하다. 아주 기가 막히다.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용어를 꺼내 썼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 경은 주어의 중하고 경은 마음에서 의 중심 삼는 거죠. 마음을 바로잡는 주체가 경이니까. 그리고 의는 방어외라. 의는 밖에서 막는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구현되는 건데 구현되는데 이익의 욕심의 유혹 이걸 막아야 되니까 방자를 쓴 거예요. 의가 이러한 욕심과 사욕과 이러한 이욕을 막아서 의를 구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는 밖에서 경은 안에서 경은 안에서 뭐예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야. 집중하고 전심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자가 상협지하야 요 합지하면 요게 늘 그거는 생각으로 살다 보면요. 자기가 뭐 하려고 해도 요는 뭐뭐 하려고 해고자 해도 뭐뭐 하기를 요청해도 그 뜻이에요. 방하라는 것은 내려놓는 거. 없애버리는 거. 사변이라는 건 삽시간이라고 그래서 그 아주 짧은 시간을 사변 그러면 아주 순간이라도 찰나라도 잠깐이라도 방하하려고 하더라도 부득이라. 그러니까 요 방하 사변이나 부득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이협지로 살면은 그거 없이 살려고 한번 내가 없애버리자 한번 그거 떼어버리고 살자고 하려도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것이나. 그러니 지득지상거니 이런 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요? 직상거가 되니 득은 직상거를 얻을 수 있으니 그 얘기의 의미지. 그러니까 곧바로 올라가서 최고 경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달천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고로 곧 천덕에 도달되는 것이다. 아주 좋아요. 경이 협지. 경과 의는 있지만은 협지라는 건 한 번도 잊지 말고 한번 하시면은 굉장히 도통이 돼버려요. 사실은.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하나 하기도 어려워. 마음가짐을 경갖기도 어려워. 그 다음에 판단해 갖고서 올바르게 탁탁탁 처리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학문과 경륜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지금 있는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자, 우활. 표리 협지하야. 표리, 이거는 안과 박과 안이 서로 협지해서 갱무 동서 주작거처이면 다시 갱자. 다시 뭐가 얻게 되면 동과 서로 주작거처라는 건 뭐야? 막 달려나가는 걸 주작거처. 그러니까 동서로 마음이라는 건 본래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왔다 갔다가 운행하고 다니는 거거든. 떠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없도록 뭐 하면 표리 없지 해갖고 동서 주작거처가 하지 않도록 함이 없으면 바로 그게 바로 뭐야? 집중력이 되고 그게 쌓이면 나중에 뭐예요? 승화가 일어난다. 이거. 상면의 지육의 천덕이라. 위로 올라가면은 그건 뭐야? 다만 뭐만 있어요? 천덕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덕의 구현이 되는 거다. 그 얘기죠. 하나의 천덕이 있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도움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활. 경인을 내외. 이것도 목적어인데 그걸 앞으로 도치시켜버려요. 이렇게 얘기할 때. 경의를 내외 협 상향하야. 내외 경 상향 경의 이렇게 해버려야 이제 문장투인데 이제 말투로 쓰니까 이제 그래요. 경과 의를 항상 내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상량이라는 건 서로 길러갖고 협정이라고 그랬네요. 여기는 협지라고 그러질 않고 협정, 제절이 이 안에 협지가 아니라 협정. 정자는 안정할 정자를 넣었잖아요. 꼭 끼고 있어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안정돼 있어. 이 속에 붙어 있어. 여기 협정. 그렇게 해서 뭘 못하게 해야 돼? 막교. 막교 그럴 때 교자는 하여금 사자와 같이 많이 써요. 막사와 같아. 뭐 하게 하지 않으면 막자는 금지사 의미니까 뭐 하지 못하게 하면 뭐를 일계유사 주실 이니. 그래서 뭐야? 한 개라도 한개란 건 낱낱게 한 번이라도 이런 수량사로 처리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뭐야? 사실주인 건 아주 약간을 얘기할 때 사를 집어넣거든. 아주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이게 없어지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니 여차이면 이와 같이 하면 하러 불려면 무력하고 그 생각이 확실한 사람이면 물욕에 물들질 않아.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붙잡히질 않아. 그것만 붙잡히지만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거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최고가 아니야. 살고 보면. 그래갖고 다만 어떻게 하는 거야? 득상달 천덕이다. 이거 전부 상달 천덕이라는 얘기와 비슷한 내용들을 전부 묶어놨네.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요 대목도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 정자의 얘기, 경의협지면 즉 상달 천덕이 자차라 하는 내용이 아주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딴 내용으로 들어가죠. 뭐 같은 내용에 이제 반복들이지만 단서에 어느 날 주자한테 옛날 일을 물어봤네. 단서가 나왔어요. 단서. 요건 붉을 단자, 글서자인데 붉은 까치가 물어다 좋은 그 쪽지에 들어있는 전설의 얘기죠. 붉은 까치가 물고 온 그곳에 쓰여 있는 글이다. 그래서 단서라고 그래요. 단서. 그러니까 요게 본래 옛날에 황제가 전국의 도를 물어보니까 그 까치가 와서 알려줬다고 전해지는 내용이야. 이게 단서가. 이제 그런 역사적 연원이 있었는데 요 단서를 직접 얘기하고 언표한 사람은 누구냐면 무왕이에요. 무왕에게 누가
강태공이 얘기한 얘기야. 강태공. 강태공 아시죠? 잘 알죠? 본래는 여시지. 여망이라. 이게 나중에 태공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나중에 본명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태공망이라고도 그래요. 그렇지만 성은 본래 여시였어요. 그래서 이 여망이고 이걸 굉장히 높여서 아버지 같이 높인 걸 상보라고도 그래. 여상보라고도 그러고 상보. 요 누가 높였냐면은 저기가 높였어요. 무왕이. 문왕 때 발탁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무왕이 아버지가 높인 그 어진 현신을 대단히 높여갖고 상보 또는 사 굉장히 높이죠. 스승으로 아버지로. 그래서 사상보라고도 그래. 그래서 스승이면서 아버지처럼 높였다. 사상보. 근데 그래서 요 나중에 자라고 얘기해. 강태공의 자. 그래서 강자 그렇게 부르기도 해. 또는 강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자자 아들 자자 빼고 보통 자를 붙여서 강아, 강자, 강태공, 여망, 사망, 사상보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왕이 그 땅을 줘서 제사진에게 해준 나라가 제나라예요. 그게 바로. 제나라도 그러니까 연혼이 있지. 그 주공의 그 후손은 아들에게 준 게 그 노나라고. 그래서 노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중심 국가예요. 문화적 중심국가고 정통 천자의 나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천자가 시원찮아졌을 때는 노나라가 중심이 되고 그랬지. 어쨌든 그 제나라도 그 벌써 연혼이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전씨가 이걸 이제 뒤집어 버리지. 자, 진나라의 그 뛰어난 인물이 나와갖고 요 밭전자 전씨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져 버려. 어쨌든 요 강태공이 얘기해 준 거야. 누구에게? 무왕에게. 천하를 통일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점은 요거 하나로 얘기한 거예요. 경과 의를 얘기한 것 뿐이야. 지금 이게 곤꾀니까 곤꾀의 경과 의에 관계된 걸 지금 뽑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거를 이제 주자한테 제자가 이제 물어본 거지. 옛날에 강태공이 무왕한테 얘기해 준 내용의 그 글. 더 연원으로 보면 황제 전후과의 관계 얘기. 이런 얘기가 단서에 있다고 그랬는데 단서 내용이 뭐냐면 경승태. 자는 기라고. 경이라는 건 마음가짐을 집중해서 딴 생각 안 하는 그 경인데 그거와 반대되는 게 태거든. 그래서 경이 태를 이긴 자는 기라고. 그 얘기지. 경이 태만, 자만, 안락.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자 제자들이 아프니까, 좀 쉬시라고 그랬더니 막 화낸 게 그거예요. 나를 갖다 바보로 만들고, 그냥 한가롭게 해서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쉴 수밖에 없으면 스스로 쉬겠지만, 도중 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고 도리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경태승이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길이야. 길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잘 마무리를 해서 잘 죽는 거지 뭐. 길이야. 그런데 태승경자는 이 나태하고 안락하는데 빠져갖고 경 열심히 하는 걸 바보로 여기고 시원찮게 보고 힘들어 여겨갖고 그렇게 이겨버리면 태가 경을 이겨버리면 이건 멸해. 벌써 정신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벌써. 의미상 죽어버린 거예요. 벌써. 몸은 살아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주 생동감이 넘쳐야 돼. 그게 바로 그거. 요게 지금 마음가짐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마음가짐을 조금 더 여실하게 태하고 비교 얘기해 준다는데 조금 더 이제 와닿게 설명해 준 거지. 또 하나가 뭐예요? 의야. 현실에서 일 처리할 때는 의거든. 아까 마음가짐은 경이지만 일 처리는 의거든. 요 의가 그래서 중요해요. 요거. 불교나 노장에 없는 유학만의 그 강조되는 덕목이야. 의. 의하고 늘 갈등을 일으킨 건 뭐야? 이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이죠? 이익이라는 이자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들어가서 물질만이 아니라 욕심도 이에 속해버리거든. 그래서 욕하고 비교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의가 승욕이면 사욕, 욕심 이걸 갖다가 이기면 그러면 종하고 의가 이기는 거니까 승리의 그 뜻이죠. 그렇게 이걸 이기게 되면 종한되는 것은 뭐야? 순리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종이야. 따를 종자는 천리에 따른다는 뜻이야. 천리에 일이 잘 돼. 순리적으로 일이 술술술술 풀려. 근데 반대로 욕승의자가 되면 욕이 그 의를 이기게 되면 잠깐은 될 수 있고 잠깐은 뭐 성공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끝내 흉으로 넘어가 버려. 흉. 사필귀정이니까. 그래서 요 얘기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 자세한 연원이나 내용이나 좀 보충해 주실 말이 있습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어떤 대목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의미성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자가 보충 설명해 줬네요. 제자한테. 경을 딴 말로 얘기하면 수립이라. 변이면 곧변자가 자주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숙해져야 이제 물리가 나는 거예요. 경은 변수립이라. 그건 수립이라는 건 뭐야? 딱 세워지는 거예요. 세울 숫자, 설립자거든. 그러니까 주체가 확립되는 거예요. 경이 되면은 일을 할 때 똑부러지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할 수 있어. 흔들림이 없어. 거기 빠져들어가질 않아. 이용당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이 돼 있어야 돼. 경은 수립이고 태는 바로 방도거든. 방도라는 건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넘어진다는 게 뭐 몸이 넘어져요? 이거 음식 보고서 벌써 그 속에 빠져버리면 넘어진 거지. 그래갖고 벌써 자기가 다 먹은 것처럼 배가 불러서 먹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바보 아니에요. 침착하게 잘 먹을 수 있어야지. 그게 경이라니까. 그 경을 갖고 늘 살면은 달라요, 벌써. 하루 이틀은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1년 딱 돼 보면은 차이가 확 나 벌써. 매사 벌써 처신하는 게 벌써 틀린 거야. 이제 그게 갈라진다 이거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많이 해오셨겠지만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 처리할 때는 항상 뭘로 하는 거야? 이치로 하는 거야. 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치. 어떤 게 올바른 도리인지 이로써 종사하는 것. 일을 따라하는 거는 뭐야? 처리하는 것. 이치로 일을 처리하는 게 바로 뭐야? 의야. 그러니까 항상 내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명분이 어떤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게 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 사는 걸 전부 이로써 욕과 이의 싸움이에요. 의와 이의 싸움이야.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의가 돼. 그러니 그렇지 않고 반대로 분리 이로써 종사하면 이로써 종사하지 않으면 그 외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보면 욕이야. 그러니 저 경이 이게 체형이야. 그러니까 저 단서에 얘기했던 경과 의는 태와 욕으로다가 욕을 비교했지만은 핵심이 경과 의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실하게 알려주고 옛날에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도 결국은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 별거 아니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 의는 이건 뭐야? 체와 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고 경이 체고 의가 용이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곤께설과 동이라. 곤께에서 강조하는 게 경과 의니까 곤께 625에서 나오니까 그게 바로 그 얘기다. 우주 원리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좋죠.